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종목 상담 119는 오후 6시 여러분을 함께 만나보고 있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방송 어떻게 시청하나요 하시는 분들은 너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TV뿐만 아니라 너튜브로도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지금 방송 편하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종목 상담 119 하면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제시해주는 실전 투자 공략주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김상현 전문가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8월 달에 말씀드렸던 CS 베어링입니다. 22일 날 방송에서 제시가 됐는데요. 고가 기준 수익률이 무려 7.7%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 진짜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 잠시 뒤에 리뷰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피해 월요일, 정말 검은 월요일. 저 계좌 어떡해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난관에 부딪히셨다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에 신청해 주세요. 첫 번째 유튜브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채널 검색하시고요. 생방송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접수 방법은요. 문자 참여 열려 있어요. 샵 3772 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선물과 여러분들 전략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우리 주식 투자 초보이신 분들은 힘드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QR코드 노란톡방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주식에 대한 정보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제 계좌 힘 좋았으면 좋겠어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이 공개되는 당당한 계좌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받아보고 싶어요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당당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상현 전문가님 만나볼까요? 렛츠 고! 매일 오후 6시 종목 상담 119 여러분의 고민 해결소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시작을 해주실 분은요. 바로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을 좀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은데 시장이 네. 참 도와주질 않네요. 네. 오늘 시장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뭐 주말부터 다들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한마디로 좀 요약을 좀 해본다면은
지지선을 사수하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선을 사수하라. 조금 보충 설명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뭐 60일선을 계속 좀 지켜줬었거든요. 최근에 8월달에 올라온 적이 지켜줬었는데 오늘 개파락을 바로 60일선에서 시작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60일선 좀 지켜주는 거, 그 다음에 2,400포인트를 지켜주는 거, 이제 이것을 제일 중요했었는데 그래도 잘 지켜줬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요. 뭐 잭슨홀 미팅과 관련돼서 주말간에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이제 뭐 마이너스 3%, 3.89%, 뭐 마이너스 3.33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뭐 역시나 뭐 금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어나셔가지고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보신 분들은 월요일 날 우리 증시 어떡하냐 이제 이 고민부터 많이 하시고 나서 오늘 장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증시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미국 증시 뭐 4%씩 빠졌는데 뭐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바로 올라오기는 어려웠고, 뭐 이유는 뭐 미국에서 뭐 잭슨홀 미팅에서 뭐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뭐 제 생각에는 이런 매파적인 발언은 뭐 계속 있어 왔었고, 이런 이 매파적인 발언들, 그 다음에 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것이 불확실해진 것이 시장 하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미국 증시 자체는 뭐 많이 빠지고 뭐 선물 시장도 마이너스 1% 내로 빠지고 있지만은 결국 지금 원인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 1년 동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문제가 아니고 이 금리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올릴 거고, 금리를 올리고 나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나면은 앞으로 금리를 내릴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뭐 이런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연준의 정책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연준에서 얘기해주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그 가이드에 대해서 잘못해준 거기 때문에 뭐 정책적 실수다라고 하는 것은 되돌리는 되게 오래 걸리지만은 이런 가이던스에 대해서 실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이든 뭐 오늘이든 파월 의장이든 아니면은 뭐 연준 부의장이든 아니면 다른 연준 의장들도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나와가지고 뭐 보충 설명 한 번만 해주면은 시장은 그런 거였구나라고선 다시 또 되돌이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시장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대신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지선인 60일선이 무너졌으면 매물이 정말 많이 나왔을 뻔했는데 오늘 그래도 그걸 지켜줘서 시장은 뭐 오늘 하락했지만 추후 전망까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연준의 한마디로 또 시장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전략을 똑똑하게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담해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가장 궁금한 부분들 세심하게 저희 봐드릴게요. 그 부분도 함께 넣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튜브로 오늘 엠마님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출석 체크뿐만이 아니라 이데일리 TV 너튜브 검색하셔서 채팅창에도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당당한 계좌 정말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저는 그걸 너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런 시장 속에서 계좌 당당해질 수 있는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당당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119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또 실전 투자 공략주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었는지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김상현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8월 22일 방송에서 제시된 종목은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고가 기준 수익률이 7.7% 기록 중에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리뷰 이어지겠습니다.
네, CS 베어링 종목은 시장과 무관하게 그래도 꽤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은 사실은 일봉 차트 볼까요? 7월 19일부터 저점을 쫙 높여가면서 시장아 너는 빠져라, 나는 갈 테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전문가님 7.7, 7이라는 게 럭키 세븐, 운의 숫자잖아요, 행운의. 네, 공교롭게 또 7.7이네요. 그렇죠. 이제는 뭐 77%, 뭐 17% 노려볼 수 있는 걸까요? 뭐 지난주에 이렇게 CSBR은 풍력, 그다음에 그 지난주에 삼양엠텍 풍력 해가지고 같은 이유로 이제 계속 테마는 지속된다라고 해서 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오늘도 사실 그게 증명이 됐죠.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풍력주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원전주들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역시나 CS베어링 풍력주 중에서는 뭐 거의 대장이나 준대장급으로 이제 움직일 종목이다 보니까 역시나 시세는 그대로 방향성을 좀 이 종목이 제시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지고 있고, 물론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에 소폭 조정 받으면서 다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뭐 개파락한 다음에 양봉 만들어줬고요. 뭐 21선 유지해주고 또 5일선 따라서 상승세 이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지속해서 가져가도 좋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목표가를 14,000원을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 조정 나오고 오늘 개파락 나오면서 그때 제시해드렸던 매수가도 다시 한번 좀 기회가 거의 근접하게 와 있기 때문에 혹시 지난주에 뭐 못 보셨던 분들도 이번에 좀 들어가셔도 무리 없으시니까 CS 비어링 뿐만 아니라 다른 풍력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14,000원까지 목표가 유지해도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좀 계속 봐도 된다. CS 베어링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신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처럼 정말 비상하는 종목들 저도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주식에 대한 정보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빨리빨리 보내주실수록 채택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377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데일리 TV 너튜브에 검색해서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든든한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문자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042번님의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효성 TNC라는 종목입니다. 저는요 50만 1,000원에 지금 매수가고요. 5% 비중 상담을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야, 지금 아무래도 30만 8,000원 정도가 종가 기준이니까 꽤 손실폭이 매우 큽니다. 이 종목이 살아나르려면 시장이 좀 열려야 되나,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문가님, 업황을 봐야 되나요?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체크해야 되나요? 네, 일단 둘 다 안 볼 수가 없겠죠. 둘 다 보자. 네, 둘 다 봐야 될 것 같고, 효성 TNC가 나름 또 중대형주에 속하는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탈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대형주 중에도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타고 안 타고 하는 게 있는데, 효성 TNC는 그래도 좀 경기를 좀 타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과 조금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들어요. 근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시장보다도 부진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7, 8월 달에 반등 나올 때 반등 같이 못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작년 6월, 7월 시장은 뭐 9월, 10월까지도 괜찮았었는데 이미 그 전에 고점을 찍고 1년 넘게 지금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흐름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뭐 안 좋은 얘기를 가장 이렇게 먼저 드리는 이유는 뒤에 좋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대형주들 또는 뭐 중대형주들 경기에 많이 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일단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가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90만 원이었다가 3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약 66%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종목이 특히나 대형주들은 약 한 60% 정도 빠지면은 어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약속을 해도 했는데 어디선가 바닥을 잡아주고 어디선가 매수를 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와요. 효성 TNC도 마찬가지로 60% 정도 빠지고 나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30만 원대는 좀 지켜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일단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효성 TNC는 한참 좋을 때 스판덱스 관련돼서 이게 호황이다, 또 스판덱스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타이어 관련된 사업들도 좀 있었는데요. 일단 스판덱스 관련돼서는 이미 지난번에 고점을 찍고 빠졌고,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실적주로서의 움직임이라서 이거는 조금 분기별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타이어인데, 타이어는 이제는 자동차 공급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죠. 자동차 업종에서 재고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방 산업에서 좀 버텨주고 회복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부품업, 타이어 쪽에서는, 소재업 쪽에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반등을 좀 잡아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가지고요. 지금 50만 원, 물론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걱정 많이 되시겠지만은 지금 뭐 빠르게 이 종목 더 이상 앞으로 안 될 종목입니다,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요. 대신에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해도 크게 막 메리트가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일단은 있는 것만 가져가시되, 추후에 지금 화면상 보이시는 자주 색깔선이 121선이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는 올라와줘야 최근 1년 동안 하락했던 그 추세를 좀 뒤집어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오히려 35, 6만 원 이상 좀 올라왔을 때, 그때 이 종목 이제서 좀 반등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지금은 일단 있는 그대로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효성 TNC에 대한 종목 상담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사연 맞습니다. 이 종목 봐드려야겠습니다. 7942님. 김상현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팬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KB금융이고요. 54,000원 매수가 10% 비중인데 보유를 해도 될지 궁금해요 라고 하면 상담을 주셨습니다. 금융주 들고 계십니다. KB금융은 아무래도 뭐 주주환원 정책, 뭐 견조한 탑라인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주가가 거기에는 뭐 미치지는 못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시장 경기에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되진 않지 않나요? 일단 좋을 만한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안 좋을 만한 이유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만한 이유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거시적 변수, 그러니까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호재성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은 정책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단 뭐 다른 원재료 관련주들, 원재료 값이 올라간다고 하면 원재료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금리가 올라가는 도중에는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되고 여기에서 새롭게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에는 호조가 됩니다. 그리고 금리를 어느 정도 다 올렸을 때에는 이제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건설사의 PF 같은 걸로 투자했던 담보들,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해지고, 담보가 안전해지면서 새롭게 대출을 창출할 수 있고, 새롭게 대출을 창출하게 되면 또 다른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기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호재가 맞습니다. 근데 악재성 재료도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책이에요. 이게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국민이 어떤 정책이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사회적 여론으로 은행이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길에 너무 고금리나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은행에서 예대 마진을 공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이 은행의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예대 마진, 사실 이게 적정선이지만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지금 그걸 고시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좀 이해를 좀 해줄 수 있을 만큼 예대 마진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 대목을 앞두고 이 대목 장사를 못하고 줄여나가야 되는 좀 이런 강제성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은행에서 예대 마진 고시하고 너무 은행이 좀 고금리를 못 취하게 하는 제도 이런 것들은 물론 좋은 거지만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악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그런 것 같습니다. 7월달, 8월달에 잘 올라오다가 최근에 예대마진 공시 얘기 계속 뉴스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계속 뭐 0.5%포인트, 0.8%포인트 대출 금리를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주가 하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4,000원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까 뭐 악재 하나, 호재 하나 있어가지고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맞지만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악재가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뭐 상승을 기대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악재라고 하는 건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실적을 잘 버텨줄 거기 때문에 올라와 줄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신에 지금 아까 효성 TNC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추가 매수한다라고 해가지고 딱히 메리트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가거나 지금 당장은 조금 줄여가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뭐 4만 원 중반, 4만 원 초반까지 좀 내려오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다시 매수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지금은 뭐 지키거나 조금 줄이거나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한 4만 5천 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다시 매수하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는 좀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악재성과 또 좋은 이야기들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께는 그러면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채택되신 5042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그리고 7942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당첨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라고 확인 문자 꼭 보내주셔야지 저희 한 달 내로 쿠폰 발송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계좌 당당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정말 당당한 계좌 3일 이용권을 사용한다면 계좌가 당당, 나의 가슴도 자신감도 모든 것들도 에너지를 딱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까지 다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죠. 생각지도 못한 많은 단어들이 나와가지고 잠깐 고민해봤는데 네. 지난주에도 사실 고군분투했어요. 장이 워낙 좋지 않아가지고 최대한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수익 내는 데에는 성공을 좀 했고요. 뭐 사실 모든 것들이 좀 당당해지려면 결국은 내가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은 수익에서 좀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 뭐 유망하긴 하지만은 뭐 최근에 생긴 뭐 유행어들이 있죠. 태조 이병헌이라고 이제 그런 관련주들은 지금 흐름도 계속 좋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이렇게 당당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뭐 50분 추첨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마찬가지로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번 조선 좀 빼도록 할게요. 조선 조금 빼고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방산이나 아니면은 뭐 원전보다는 조금 더 풍력 쪽 이런 쪽 많이 선별해가지고 뭐 이번 주에도 수익 나실 수 있게끔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로 당당 두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찬가지 샵 3772번으로 당당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 선물 드릴게요. 당당한 계좌 만들기 3일 이용권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사연들도 많이 올라와서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현 님도 오늘 오셨고 엠마님, 고자관님, 규승님 반갑습니다. 우리 미민자님과 건우님도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착해 빠졌어님 사연 만나볼게요. 초록뱀 미디어 들고 있어요. 15,000원 매수가 15% 비중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자, 워낙 초록뱀 미디어가 2분기에 영업이익 전년 대비 91%가량 좀 올라왔어요. 상승을 하는 모습을 증가된 모습 보여줬는데 주가는 근데 지금 뭐 쭈루룩 밀려 갑니다. 시장 여파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수가를 보니까요, 전문가님. 바닥권에서 그래도 잘 잡으신 걸로 좀 봐야 될까요? 이 종목 그래도 뭐 괜찮게 종목들은 잘 갔었거든요. 뭐 드라마 같은 경우 나의 해방일지 네. 이런 것도 굉장히 흥행을 했고요. 착해 빠졌어 시청자님은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매수한 걸 확신을 좀 주세요.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일단 그대로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 괜찮은 자리에 매수를 좀 하셨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크게 걱정하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단기로 좀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잘 산 게 맞는지 이 정도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뭐 초록빛 미디어가 작년에 되게 좋았던 것은 다른 이유였었죠. 콘텐츠라기보다는 사실 뭐 NFT와 관련된 이제 이슈랑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NFT나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 다 조정받으면서 결국은 제자리로 왔고요. 지금은 그 NFT라는 테마를 쏙 뺐을 때 그 전의 가격과 지금 가격이 거의 유사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이랑 지금이랑 상황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도 그때보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업종이다라는 거에 대한 전망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나 상황, 사람들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돈이 많다라는 이 상황. 그러니까 개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시장에 들어있는 돈이요. 시장에 들어있는 돈이 더 많아진 상황. 이 여러 가지를 좀 비로소 해보면은 시장이 오늘처럼 이렇게 막 급락을 하거나 이제 앞으로 시장 추세가 계속 막 내려가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초록빛 미디어는 지금부터 좀 느리든 빠르든 좀 올라갈 수 있는 국면에 있으니까 조금 뭐 크게 의심하지 말고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NFT 때문에 올라갔던 그 국면들이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인데 이때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이거든요. 이게 2만 원부터 4만 원이에요. 아마 저때 매수하신 분 아직까지 들고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좀 정리하는 매물들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5천 원 마디가 정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때마다 분할 매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믿고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니까요. 우리 착해 빠졌어님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상담 좀 받아보셨고요. 주식에 대한 궁금증,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 목이 마릅니다. 정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하신다면 QR코드 노란 톡방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주식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바로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시청하시면서 주식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이데일리 대표 최상훈 소장이 주식 수학 공식을 주제로 해서 또 강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월요일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아볼게요.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서 문자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왔네요. 7290님의 사연입니다.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에요. 매수가 43,300원이고요. 비중은 8% 정도. 무중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요? 맞습니다. 8월 23일 보통주 1주당 1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이 나면서 시장이 급등했거든요. 이 종목이. 근데 왜 하락하느냐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보다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것도 시장 여파다. 이렇게 좀 해석할까요? 일단 오해인 것 같습니다. 오해이다. 네, 오해의 소리인 어떤 부분이 저기서 오해일까요? 8% 무증이 있는데 왜 내려갈까요?잖아요. 네. 저는 반대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무증을 하는데 왜 올라갈까요를 사실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무증을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시장에서 좀 잘못된 흐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무증이라는 게 사실 악재는 아니에요.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이게 무증이라는 이슈가 떴을 때마다 꼭 주가가 급등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무증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 투자자님 지금 하나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당 하나 해서 이제 하나 더 드릴게요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초보 투자자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거 사면은 무조건 하나 더 받는구나. 내가 가진 주가는 신경 안 쓰고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잘못된 매수도 물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있는 잉여금을 회사 자본금으로 편입시키는,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를,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 돈을 이제 다른데 뭐 투자자한테 돌려주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다른 투자를 하지 않고 회사 자체를 조금 더 튼튼하고 조금 더 건실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런 좀 회계적인 처리 방법인데, 이걸 한다라고 해서 회사가 갑자기 막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 자체도 사실 소폭 올라가는 건 이해를 하지만은 뭐 100%, 150%, 200% 올라가는 것은 사실 좀 잘못된 흐름이지, 에브리봇이 그때 무증 공시하고 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잘못된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일단 무증하면 올라간다, 이 오해부터 일단 고치시는 게 앞으로 주식할 때도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브리봇은 사실 무증 이슈가 없어도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뭐 로봇 이렇게 얘기할 때부터, 또 아마존에서 또 로봇 이렇게 얘기할 때도 로봇 청소기 관련주로도 굉장히 좀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막 무증을 신경 써가지고 막 가져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흐름도 좀 양호하고, 그 다음에 무증이란 거 결국은 호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려오는 것을 뭐 그냥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과하게 올라간 부분에서 조정 나오고 나서 오늘은 개파락을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했지만 그래도 아침보다는 올라온 가격에서 마감을 좀 해가지고 저는 내일이면 조금 올라올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그래도 4만 원, 4만 1천 원까지는 좀 올라올 것 같은데 4만 3천 원은 조금 높은 구간이긴 해요. 이 정도면은 뭐 단기 뭐 하루 이틀에 볼 가격은 아닌 것 같고 한 열흘 정도 시간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매수가에서 탈출하는 것은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청자님의 지금 그 매수 관점에서 일단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나중에 매도 절대 못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무증 나오면은 새로운 주식 받기 전까지, 아까 1대1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38,400원이고 그때 19,200원 될 텐데 43,300원이라고 적혀 있는 내 매수가 종목을 또 19,000원, 22,000원에 파는 것도 사람이 또 쉽게 안 되거든요. 왜냐면 마이너스 55% 찍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점점 투자가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매수가 오면은 딱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은 무증이라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증이라고 또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에브리봇 들고 계신 7290번님은 왜 급락하는지 이런 이슈들도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을 만나볼게요. 3039번님 사연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들고 계시네요. 56,000원 매수가, 비중은 20%. 수고가 많으세요. 유일하게 수익 중인데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될까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자, 나의 계좌에서 유일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효자 종목 있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그런 종목 하나라도 있는 게 어딜까요? 근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수익 극대화 전략을 좀 노려보시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를 볼게요. 61,000원인데 전문가님, 연이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요. 네.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서 볼 만큼 K방산주들 괜찮을까요? 네, 방산주는 계속 호재가 있죠. 계속 호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릴 오늘 그 관심주도 방산주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과 통하셨네요. 네, 안 좋게 말씀드릴 수 없죠. 좋게 보고요. 오늘도 네. 사실 좋은 뉴스가 있었죠. 폴란드 쪽에 납품하기로 한 이제 전투기 중이죠. 이제 그쪽에서도 폴란드 쪽에서도 뭐 수입하는데 전혀 문제 없겠다. 폴란드 공군에서 쓸 수 있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기술력도 여전히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예전에는 뭐 전쟁 난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였을 때에는 정말 움직임이 미비했지만은 이렇게 실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수주 공시로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방향성은 정말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항공우주뿐만 아니라 방산주들은 좋은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주도 사실 좋은 방산주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한국항공우주처럼 이렇게 좀 공군 자산들을 일단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장갑차, 전차 같은 육군 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육군 자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전투기종 또는 뭐 장갑차, 전차 계열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수주 공시들이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전투기도 여전히 계속 계약 따내고 있고요. 우리나라 K9도 계속 또 따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방산주에 속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이랑 이렇게 항공우주처럼 이런 뭐 우주항공 또는 드론, 항공기 부품 관련주들은 추후 계속 좋을 것 같으니까 계속 가져가 보시고, 목표가 정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좋냐 안 좋냐를 말씀드린 건 좋다고 해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목표가 정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마땅히 가격만 딱 제시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7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6년대 가격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개파락 나왔던 그 당시 한국항공우주가 꽤 좀 시끄러웠던 종목이거든요. 이제 그 이슈를 다 소화하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7만 원까지는 그래도 볼만할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 또 방산주들 테마가 또 이제 언제 또 조용해질지 몰라가지고 그 전에라도 좀 매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단순히 지금 가격만 본다라고 하면은 7만 원 정도가 좀 매도하기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7만 원 정도 매도할 때 그때 좀 노려보자. 자, 좀 수익 극대화를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 선물 그럼 바로 드릴게요. 7290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저희 선물 드릴 거고요. 3039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첨되신 두 분은요. 저 당첨됐습니다. 확인 문자를 샵 3772번으로 꼭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한 달 내로 쿠폰 발송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주식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당한 계좌 만들기 3일 이용권, 전 그게 더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당당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민재님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배세 들고 있습니다. 8,050원 매수가예요. 5% 비중인데 이제 모멘텀이 없는 걸까요? 손절가 가르쳐 주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모멘텀이 사라진 거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25일 날에는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쭈르륵 밀립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전문가님, 이 민재님께서 이제 모멘텀 없어진 거예요 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보세요? 그 부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우주항공, 드론, 뭐 항공기 부품 이쪽은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은 이게 사업 방향인 것 같아요. 아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 방위 산업에 이제 들어가는 그쵸. 쪽이지만은 베셀은 아니거든요. 베셀은 오히려 이제 민간에서 이제 이용하는 부품들만 하다 보니까 그쪽 수주 공시랑은 완전 다른 얘기여가지고 그렇게 그 베셀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뭐 제노코, 뭐 이런 거 다 잘 가는데 왜 얘만 안 가? 나만 안 가? 이렇게 그쵸.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거기서 오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공주라서 가는 게 아니고 방산주여서 가는 거지. 항공주들은 지난번에 한번 테마성, 그러니까 UAM 도심항공 유틸리티죠. 이제 이쪽에서 좀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뉴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있지만 한번 테마성으로 시세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는 이 국면, 그러면 테마는 조금 더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사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모멘텀을 지금 좀 잃어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또 애매한 게 제가 좀 오히려 더 고민을 더 해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모멘텀이 다시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는 또 모멘텀이어가지고 이게 참 지금 당장 또 손절하면은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되면 또 다른 뉴스가 나와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는 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도 일단 지금이라도 좀 일단 좀 손절을 해두는 게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모멘텀을 잃어가는 구간도 많고 121선도 깼고 오늘 개파락하면서 뭐 아예 7% 낙폭 보이는 음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일단 매도를 해두시는 게 맞긴 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뭐 다시 수익 내보러 간다라고 해서 다시 매수를 할지언정 지금은 사실 손절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셀은 안타깝게도 그냥 지금은 최대한 줄이시는 쪽으로 보시고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다시 매수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다라는 또 생각도 드시겠지만요. 그래도 한번 좀 더 매도하고 다른 전략으로 좀 갈아타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민되시면요.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똑똑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HLB 글로벌 9,885원, 비중은 10%인데요. HLB랑 달리 떨어지기만 해서 계속 가져가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문의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HLB 글로벌과 HLB 흐름이 너무 다르게 지금 가고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두 종목의 차트를 좀 비교 분석하는 게 맞는 건지 따로 띄어서 봐야 되는 건지 좀 그거부터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아니면은 삼성화재랑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게 보면 바로 이해가 쉽네요. 현대차랑 현대중공업이랑 또 같은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죠. 사실 완전 다른 회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HLB가 움직인다고 해서 HLB 글로벌이 움직이는 거는 그냥 이게 워낙 중소형이고 이름 자체가 워낙 비슷하니까 그냥 하루 이틀 정도는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게 장기적인 추세를 똑같이 가는 것은 사실 이유가 특히 명확하지는 않죠. 그래가지고 뭐 HLB가 잘 간다고 해서 HLB 글로벌이 잘 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질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이 잘 가는 상황에서 다른 화장품주들은 가는데 HLB 글로벌은 왜 안 가나요?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제가 이렇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겠죠. 지금 아모레퍼시픽, 다른 뭐 화장품주들 다 안 좋습니다. HLB 글로벌도 화장품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HLB 관련주로 보시지 마시고 화장품 OEM 관련주로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장기 추세 안 좋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금 안타깝지만은 이 종목도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똑똑님 역시나 좀 화장품 섹터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만큼 이 종목도 종목 교체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풀어졌다면 이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밤 11시입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상훈 소장의 주식 수학 공식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월요일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혼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말 좋은 종목들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당당 두 글자 남겨주세요. 당당할 수 있는 계좌 3일 이용권 저희 선물로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서 좀 리뷰해 주셨던 CS 베어링 같은 종목, 요즘에 뭐 태조 이방원이 대세라면서요. 저도 그런 종목 좀 받고 싶은데 없을까요? 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전투자 공략주 전문가님, 뭐 CS 베어링에 이을 만한 다음 후발주자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잠깐 눈치채셨겠지만 방산. 살짝 흘렸어요. 그렇죠? 살짝 흘렸고 종목 이름도 아까 살짝 흘렸습니다. 그것까지 못 들었어요.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리면서 다른 방산주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흘려드렸는데 오늘 종목은요 마찬가지 한국항공우주랑 같은 업종, 같은 테마를 타는 제노코라는 종목입니다. 제노코. 예. 제노코도 마찬가지로 방위산업, 그 다음에 항공기 부품, 그 다음에 우주 항공 관련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얼떨결에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설명을 이미 제가 왜 방위산업주가 좋은지 아까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일단 뭐 제노코에 대해서 지루한 얘기들은 다 이게 제외를 하고 일단 차트를 보면서 그냥 바로 실전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노코의 흐름을 보면은 한국항공우주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완전하게 우상향을 좀 이어줘주고 있고요. 제노코는 예전에 한참 많이 빠진 다음에 7월달, 8월달에 이제서야 힘을 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힘을 낼 때 한 가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이 뭐냐면은 장기 평선이에요. 121선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한 2주 동안의 매물대 형성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올라갈 때는 지금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거래량 동반해서 올려주고요. 빠질 때에는 거래 없이 조금씩 흘려주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오늘 상승 나오면서 세 번째 이제 트라이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빠르면 뭐 내일이나 모레부터 바로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노코란 종목 오늘부터 당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일부러 좀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27,000원까지도 121선 아래 가격이기 때문에 뭐 넉넉하게 27,0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지난번에 처음으로 매물 쏟아졌던 32,000~3,000원 계속 가격대가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32,000원 정도로 보시면 그래도 한국항공우주가 65,000~6,000원 갈 때쯤이면 제노코도 한 32,000~3,000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노코도 목표가를 한 32,00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최근에 이탈했던 끌어올렸던 이 매물대 이탈하는 가격대가 24,000원입니다. 손절가는 24,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실전 투자 공략주로는 방산 섹터 안에서 재놓고 설명해 주셨네요. 지금 매수가 27,000원, 목표가 32,000원, 손절 라인 살펴보시면 24,000원까지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또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또 핫한 섹터다. K방산주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이제는 시장에 내일 좀 어떻게 전망이 될 건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뭐 전략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았죠. 뭐 잭슨홀 미팅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 금통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크게 너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벤트가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나올 만한 뉴스를 다 나왔고요. 뭐 오늘 시장은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이제 반영하는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방송 처음에 시황 말씀드렸을 때 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뭐 연준에서 지금 뭐 설명을 하면서 조금은 좀 부족했던 것들이 있지만은 이것은 언제든지 보충할 만한 거지 이것의 의견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라고 했지 이게 앞으로 지금 뭐 올리지 말고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건 올렸을 때 어디까지 올릴 건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면은 언제쯤부터 내릴 건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했지만 그게 없어서 시장이 하락했던 만큼 언제든지 연준에서 의견을 번복하는 게 아니라 보충만으로도 교통정리가 가능한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은 뭐 그래도 괜찮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급락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이벤트 소화하면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 보여지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금리 변동 없고 달러 인덱스 변동 없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FOMC에서 빅스텝 확률이 40%,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60%, 이게 잭슨홀 미팅 전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 뭐 크게 바뀌는 거 없으니까 이벤트 좀 해소되면서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 내일 시장 뭐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여파 좀 가면서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증시는 크게 겁먹지 않고 2,400, 2,350 지지 여부만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400과 2,350 이 지지라인 꼭 체크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겁먹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그냥 진행해 보자. 투자에 대한 또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추가적으로 좀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번 주 안에도 9월이 시작됩니다. 네. 9월이 되면 이제 8월을 정리하고 9월 새로운 마음 새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변곡이 될 만한 좀 변수가 될 만한 요인들도 있을까요? 일단 9월이지 않습니까? 9월이면은 3, 6, 9, 12에 들어가는 9월 달이면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주는 이제 두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오거든요. 지금 만기일 관점으로 했을 때는 또 한번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기조를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 특히 경제 지표 중에서도 고용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 이것만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먼 얘기지만은 9월 중하순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7, 8, 9 3분기 실적에 관련돼서도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제 거시적 변수보다는 이제 좀 실적과 관련된 미시적 변수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시장이 막 크게 지수가 지금 뭐 2,400, 2,300 후반이나 2,400 초반 이런데 지수가 막 2,700, 2,800을 가거나 지수가 막 2,100, 2,200을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지수에 큰 변화가 없지만은 개별 종목별로는 주가가 크게 많이 바뀔 수도 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뭐 시장과 전체적인 방향성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대응이 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월 달에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참 시작부터 고됐다라는 생각이 많으셨을 텐데요. 남은 저녁 푹 쉬시고요. 내일은 좀 파이팅 있게 성공 투자 이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6시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